안녕하세요. 맥스맨입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너무 안 하시는데, 에,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전 숙제 검사를 그냥 안 했더니, 당체 올라오질 않네요. 숙제를, 그리고 왜 카페 숙제를 앞에 조를 좀 넣어주세요. 제가 못 찾습니다. 카페 숙제. 자, A조 강민철 씨 거. 자, 제가 스플라인에서는 답은 딱 하나라 그랬어요. 어댑티브 체크한다는 거하고 인터폴레이션에, 그리고 최소한의 버텍스로 베이지 핸들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분 거 왜 이렇게 오픈이 안 되나요? 이렇게 오래 걸릴 저게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거? 전혀 오래 걸릴 이유가 없는데 오래 걸리네. 네, 최소한 벅텍스를 했는데 여기 지금 꼬였죠?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코너이면 안 되죠? 왼쪽 코너로 하시든지. 주의하실 점은 이 핸들러를 만지다 보면 잘못 선택될 때가 많아요. 핸들러를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핸들러를 요걸 움직인다고 모르고 여기를 딱 움직이면 이게 X축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핸들러가. 그죠? 네, 이런 게 가장 맥스는 짜증나거든요. 그랬을 때 맥스 2011 이하는 X, 단축키 X를 누르면 되고 2011 이상은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누르면 이렇게 옛날 버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F8 누르면 X, Y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는 X, Y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5가 순서대로 F5, F6, F7, F8이 F5가 X축, F6이 Y축, F7이 Z축, F8은 XY고요. 한 번 더 누르면 YZ, ZX, ZP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다 했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컨트롤 시프트 X 하시면 돼요. 꼬이는 거 요거만 주의를 하시면 되고 절대 꼬여서는 안 돼요. 스플라인 하실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최소한의 복텍스로 하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이 떨어져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다 3월 10일 간단한 숙제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뭐 학생 숙제를 전부 검사를 할 순 없고 주의사항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해보고 주의사항이 있을 때만 숙제를 검사한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제가 다 해요. 여러분들. 검사는 다 하는데 뭐 문제없이 잘 했으면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자, 광천장, 소파나 모델링, 우물천장을 모델링했어요. 우물이 동그란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각이 떡떡떡떡 지죠? 맥스는 캐드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캐드는 이렇게 꺾여 있어도 뷰포트가 빨리 하기 위해서 꺾여 있는 거고 사실은 부드러운 거다 하지만 맥스는 진짜 이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꼴보기 싫거든요. 항상 이렇게 곡선은 세그먼트 수가 늘어나도 인터폴레이션의 어댑티브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보이세요? 차이점이 보이세요? 예, 어댑티브를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데 또 안 하셨네. 자, 이건 선 연습을 잘 했냐 이런 거고 어댑티브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숙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다 어거지로 라인으로 그리지 말고 맥스에 있는 스플라인 기능, 옵셋이나 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다는 거를 말한 거. 이것도 지금 삐뚤삐뚤하죠? 음, 이것도 어댑티브를 체크를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얘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삐뚤삐뚤하고 난리도 아니죠? 숙제가 엉망이에요, 지금. 박원주 씨. 엉망입니다.
이게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정규반 뭐 수업을 들으시겠지만 정규반 수업 들으시는 분들 모델링서부터 퀄리티가 안 나오면 사진 같은 퀄리티는 기대를 하지 마셔야 돼요. 모델링에서 그 사진 같은 퀄리티가 결정이 납니다. 자, 일단은 자 부드럽게 하고 지금 어댑티브를 체크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곡률이 안 맞죠? 보세요.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곡률을 조정하실 때는 자신이 없으시면 함부로 이렇게 꺾이는 곡률을 함부로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여기 곡률하고 여기 곡률 보시면 지금 뭔가 이게 지금 이사 꺾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신이 없으실 때는 아크로 그리던가 아니면 아크로 그리기는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스냅을 걸고 자 맥스의 2D 명령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크를 여기 지금 여기를 그려야 되겠군요. 기준선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뭐 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아크에는 엔드 미들이 있고 센터와 엔드가 있는데 엔드 미들을 한다고 해도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얘를 X축으로 하고 여기 지금 스냅이 안 걸리고 있죠? 여기 스냅이 걸리게끔 하려면 엣지를 걸어야겠죠? 자, X축으로 갔으니까 X축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이렇게 하고 아크를 한번 그린 다음에 이게 아크로 안 되면 네? 아크를 따자 이제 엣지는 끄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아크로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든 자, 여기도 라인을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로 하죠. 이거는 그냥 아크로는 안 되는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그릴 수는 없고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돼야 돼요. 아크. 기준점을 그냥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칼이 이 아크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종류가. 곡률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곡률이 다르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차라리 그냥 곡률에 맞게 저라면 이게 똑같이 그려야 된다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를 이렇게 연장선이라고 보고 자 미드 포인트는 끌게요. 연장쯤이라고 보고 눈대중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끊어 놓겠습니다. 저 같으면 자 Shift 키 누르면 직진이라 그랬죠? 자 그럼 엣지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를 여기서 이거 엣지는 이제 꺼야 되죠. 버텍스만 붙어야 되니까 버텍스 이건 클릭 드래그예요. 클릭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곡률이 여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원래는 되게 멀리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끊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하고는 지금 똑같아야 돼요. 높이가 그죠? 똑같게 하려면 자 버텍스 모드로 가셔서 X축 노란색으로 클릭하고 노란색이 되지 않게 한 다음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X로 딱 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눈대중에 맞게 하시려면 그럼 클릭 드래그 해서 어느 정도 눈대중 물론 이건 지금 뭐 배불뚝이니까 안 맞네 그러면 자 이거 따로따로 하기가 불편하니까 어태치를 하시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자 스냅을 이제 끌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여 놓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참 더 가야 되겠네. 자, 스냅은 끄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으로 바꾸면, 자, 그리고 이제 위치를 어느 정도 줘야 되겠죠? 뭐 스냅으로 줘도 되고. 혹은 뭐 여기 스냅으로 시작해도 되는데 너무 공률이 떨어지니까 뭐 여기 스냅으로 해도 되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이건 원래 더 큰 원의 중심이 되는 건데, 자, 지금 얘가 보세요. 그냥 무브로 하게 되면 이렇게 공률이 이렇게, 핸들러가 이렇게 되죠. 얘를 제가 스무스로 한번 해볼게요. 스무스로 하면 어차피 심하게 하면 뭐 똑같겠지만, 자, 그럼 제가 스무스로 바꾼 이유가, 자, 중앙으로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쭉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꾸불꾸불한 게 좀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들러였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스케일 한 다음에 셀렉션 센터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되죠. 자, 이렇게 물론 지금은 운이 좋아서 여기 핸들러하고 지금 여기 빈 공간이 많잖아요. 빈 공간이 많아서 지금은 걸리지가 않는데, 만약에 여기 핸들러 크기가 여기보다 더 길었다면 이렇게 줄이면 이게 막 우글우글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이런 스케일을 할 때는, 무조건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무스로 바꿔주면 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가 공간이 좁아도 혹시나 서로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을 줄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강제로 이렇게 빼면 어느 정도 공률을 맞출 수가 있죠. 이 공률이 어느 정도 나갈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뭐 필렛 이런 거 배웠으니까 필렛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만 이제 베이지어 코너로 완벽하게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스냅 걸고 이런 식으로 공률을 올려줍니다. 너무 또 이렇게 하면 공률이 바뀌니까 어느 정도 서로 약간, 어차피 눈대중으로 해야 되는 건데 조정을 하자는 거죠. 자, 바꾸려면 같이 바꾸고, 얘를 이제 베지어로 하면 안 돼요. 얘는 아니, 베지어 코너로 하면 안 돼요. 양쪽을 따로 하게 되면 울퉁불퉁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맞춰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만든 게 엉터리인지를 이거랑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최대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 벌써 삐뚤 하죠. 여기가. 네. 이런 식으로 궁극으로 이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반원형이니까 뭐 훨씬 더 쉽게 그리실 수가 있겠죠. 물론 캐드나 라이노에서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스플라인은 역시 캐드하고 라이노의 강력함을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라이노도, 이 스플라인이 라이노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라이노도 중요한 부분을 배웁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맥스 공부를 하니까 맥스에서 최대한 하는 그런 공부 마인드가 바람직하죠. 지금 이거는 잘못 그리셨어요. 이걸 라인으로 지금 보시면 눈으로 봐도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하고 달라요. 그죠? 그걸 뭘 의미하겠어요? 본인이 그냥 눈대중으로 그렸다는 거야. 스냅이 없는 오브젝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대중으로 그리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걸 아웃라인을 줬으면 눈대중으로 안 그려도 되죠.
옵셋, 이제 CAD의 옵셋 기능인데,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릴 수가 없죠. 그죠? 혹은 저는 이제 뭐 이 수업에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는 그 옵셋 스플라인이라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옵셋이 딱 되는. 맥스에는 옵셋이 없잖아요. 아웃라인이니까 이게 귀찮게 생기는데 캐드처럼 이렇게 딱 옵셋이 돼요. 계속 계속 누르면 계속 옵셋이 돼요. 50mm시죠, 옵셋이. 이걸 지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우게 됩니다. 이런 스크립트가 강력한 게 많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하고 틀릴 리가 없는데 여기 지금 간격이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뭔가가 이상해요. 네, 일단은 어댑티브를 체크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구멍이고, 살짝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왜지?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잘못 그렸고요. 또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나요? 어댑티브 일단 체크하는 게 가장 큰 잘못이고, 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엉터리로 그려서. 여기도 지금 이거 보세요. 잘못 만났잖아. 물론 이제 라이노로 하면 해결이 다 돼요. 하지만 지금은 라이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맥스로 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맥스로 하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퍼펜디큘라도 있고 탄젠트도 있어요. 스냅에. 자, 서클 그리고, 자, 이 울퉁불퉁한 거는 인터폴레이션 탭에 어댑티브를 체크하고, 자, 라인을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로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퍼펜디큘러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90도 되는 점이니까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 얘가 센터는 잡히는데 보시면 안 잡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런 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노나 캐드에서 그려 갖고 와요. 서클에 미드 포인트나 센터가 안 잡히는 거야. 보이시죠? 그죠? 안 잡혀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맥스가 이걸 왜 안 만들까 싶을 정도로 저도 의미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예, 지금 미드 잡았더니 여기 꺾이는 부분에 여기에 중앙을 잡고 앉아 있죠. 예, 이런 걸 보면 저도 이 맥스가 참 스냅이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서클을 새로 그리거나, 서클 우리가 쿼드가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센터도 안 걸려요. 보시면 센터 안 걸리죠. 지금 라인을 그리려고 하면 자, 무브할 때만 센터가 걸리는데,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무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걸리죠? 그럼 여기 피벗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근처로 가야지 이게 피벗이 걸리는 건데, 여기 근처로 가도 지금 피벗이 안 걸리고 있죠. 지금 여기, 예, 차라리 이렇게 맞추는 게 더 편하죠. 보이세요? 예. 그리고 세로를 그려서 또 이렇게 맞춰도 되지만 그냥 로테이트 누르고 A, 앵글 스냅 걸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앵글 스냅 걸고 돌리면 돼요. 라인을 90도로. 아이고. 라인을 선택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앵글 스냅 걸었죠? 90도로. 자, 이게 좀 더럽게 불편한. 네. 이러면 이제 걸릴 수가 있죠, 여기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맥스는 또 뭐가 안 걸려요? 예, 이 인터섹션이 없어요. 맥스는. 그죠? 참 불편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섹션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크로스 인서트를 할 수 있죠. 예, 교차점에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트림을 하시거나 둘 다 괜찮습니다. A 탭을 스플라인 하신 상태에서 자, E 눌러서 스플라인 모드로 가시고 트림이나 익스텐드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자, 3 눌러서 스플라인 모드로 가야지만 트림이나 익스텐드가 활성화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트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네, 맥스는 CAD하고 다르게 말씀드렸듯이 어태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든지 전체를 하든지 3 눌러가지고 세그먼트 나가고 자 이제 트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CAD에 있는 커드 스냅을 왜 안 넣어주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지만 맥스 라이노나 캐드는 이 커드 스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버텍스에서 버텍스가 아니고 엔드를 걸어주면 되겠죠. 지금 얘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세로로 하는 거는 탄젠트를 하시면 뭐 탄젠트나 퍼펜디큘러로 하시면 그러니까 이 탄젠트하고 퍼펜디큘러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퍼펜디큘러가 여기 걸리고 앉아 있는데 탄젠트는 여기 걸리고 앉아 있고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세로로 가는 거라면 뭐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걸리니까. 근데 일직선으로 가는 거는 어딘지를 걸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저 같으면 라이노나 캐드에서 그려갖고 온다. 근데 라이노는 또 문제가 뭐냐면 라이노에 있는 건 넙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캐드에서 그려갖고 오는 게 가장 좋아요. 캐드에서. 근데 맥스에서도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수업이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맥스에서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할 줄 아는 게 그러니까 맥스에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맥스에서 무조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수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캐드로 하시면 돼요. 근데 맥스에서 다 할 줄 알아야지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해결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셋이에요. 옵셋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물론 라인으로 그려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하려면 얘도 옵셋이고 얘도 옵셋이에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끝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퍼펜디큘러나 뭐 이런 부분이 어딘가가 딱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센터가 아닌 것 같죠? 그럼 센터가 아니더라도 걸리게끔 해야 돼요. 얘는 지금 보니까 센터가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센터인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자 이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근데 센터가 아니면 저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불린 느낌인데 이거는 살짝 그죠? 보시면 네. 요거는 원이 이렇게 더 가다가 불린 느낌이죠? 이 불린 느낌이면 더 쉬워 이거는. 쭉 가다가 쟤는 아싸리 그냥 불린 느낌이네요. 그냥 쟤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끊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요? 이렇게 끊어진 느낌이에요. 쟤는 그린 게. 근데 지금 저게 정확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엣지나 뭐 자, XY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쿡 찍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엣지하고 복텍스 스냅을 걸고 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저는 센터인 줄 알고 지금 기껏 설명을 드렸는데 센터가 전혀 아니네요. 그죠? 예. 얘는 조금 뭐 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렉탱글은 특이하게 그려놓으면 베지어 코너로 돼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코너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베지어 코너로 돼 있어요. 이거는 코너로 바꾸시고. 왜냐하면 이건 코너로 안 바꾸면 핸들러끼리 두 개가 길이가 충돌하면 이렇게 구겨져요. 스냅 꺼볼게요. 이렇게 구겨져요. 두 개가 충돌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코너로 바꾸고 자 굵기가 좀 얇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자, 센터점을 지금 맞추려면 이게 원이 작으니까 센터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끝점을 맞춘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냥 임의로 자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끝점을 맞추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끝점을 맞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려면 이 그 끝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아까 또 센터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럼 진짜 정확하게 이게 캐드처럼 불편하지만 진짜 정확하게 복습한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센터를 어떻게 잡는다고요? 예, 여기 피벗 센터 점이 잡히니까 그냥 임의로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더 정확하게 트림 같은 걸 안 하려면 얘를 처음 그릴 때 이 사이즈를 아는 게 좋아요. 서클에. 그래서 150. 뭐 따라 그려야 되는 거라면 150. 만약에 수치를 쓸 수 없는 거라면 뭐 쓸 수 없는 방법이죠. 자, 150이죠? 그럼 라인을 300짜리를 그리면 길이 300짜리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길이 300짜리를 어떻게 그리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박스를 300짜리 그린 다음에 그걸 따라서 라인을 그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300. 그죠? 이렇게 해놓고 라인을 2.5D 스냅. 이건 3D 스냅 하면 큰일 납니다. 아래 위로 막 붙으니까 2.5D 스냅. 스냅에 대한 강좌는 저희 카페에 강좌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냅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자, 이렇게 해도 이게 250짜리가 나오겠죠? 혹은 300짜리가 나오겠죠? 혹은 더 간단한 방법은 대충 Shift 키 눌러서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1 버텍스 보드로 가서 얘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붙이고 난 다음에 오른쪽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자, 상대좌표 누르고 요걸 누르면 여기 절대좌표에 캐드에 있는 절대좌표라는 거는 그 절대 위치란 얘기죠. 그러니까 X축에 마이너스 377의 위치란 얘기예요. 그리드에서. 그리드가 누르면 0,0,0이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300이란 얘기예요.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77이란 얘기고 여기가 y가 143이죠. y 방향으로는 당연히 이쪽으로 143이란 얘기죠. 위가 플러스고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근데 이걸 딱 누르는 순간 상대좌표가 돼요. 상대좌표란 얘기는 여기가 0,0,0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거 상대좌표로 해야지 되잖아. 그래야지 이 점이 지금 x축 이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된다고? 300만큼. 엔터. 그럼 이 길이가 300인 거예요. 보나마나. 붙였다가 움직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잡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축을 임의로 옮겼기 때문에 보세요. 축이 제가 길이를 임의로 옮겼기 때문에 가운데 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명령을 우리 처음 배우는데 이건 그냥 지금 공부 외웁시다. 하이어라키, 축에 관련된 건 여기 하이어라키 있어요. 계층 구조라는 여기 탭에 보시면 디폴트로 피봇이 켜 있죠. 그럼 어펙 피봇 온리. 이건 뭐냐면 단지 피봇을 영향 주겠다. 얘기는 뭐냐면 피봇을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직접 이렇게 무브로 옮겨도 되지만 여기 그냥 간단하게 센터 투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센터로 옮겨라. 띵 누르면 센터로 정확하게 가요. 물론 뭐 미드 포인트 잡아서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끄면 자, 이게 정확하게 이제 축이 센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이 스냅의 옵션을 이제 스냅에 원래 얘는 센터가 먹게 돼 있어요. 센터가 먹게 돼 있는데 안 먹죠. 왜냐면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센터가 어디서 먹을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센터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얘도 지금 잘 안 먹, 아이고. 스냅을 켰는데도 안 먹어. 자, 얘 센터를 잡았죠? 그 다음에 미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얘 미드. 그럼 센터가 미드에 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캐드에서 너무나 간단히 되는 건데 맥스에서는 안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앵글 스냅 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두 개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 쿼드 부분에 스냅을 잡겠다고 지금 이 개고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센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카페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그리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0,0,0 0,0,0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리드 포인트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센터를 잡지 말고
여기를 엣지 모드로 잡으면 엣지에서부터 엣지까지가 그려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그냥 엣지 스냅 이제 미드는 끄고요. 이제 그리드만 잡으면 예, 이렇게 정확하게 센터 이게 훨씬 간단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게 더 나가 보이는 이유는 브라켓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J 누르면 브라켓은 없어져요. 브라켓이라는 건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오는 바운딩 박스를 브라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 누르면 브라켓이 없어지고 J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인을 이게 지금 서클 그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로 그린 게 아니고 엣지 엣지로 그렸죠. 그 이유는 여기 엣지가 맞아야 되니까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지금 가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그림이 센터에서 빠진 게 아니에요. 보면 살짝 더 위죠. 그죠? 네, 근데 저걸 왜 그렸냐면 얘를 그리기 위해서 엣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서클을 역시 엣지 엣지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G 눌러서 얘는 없애고 그리고 얘는 지워야 돼요. 왜? 얘면 참 좋겠는데 그림상에 얘면 참 좋겠는데 살짝 더 올라가 있어요. 저도 그게 좀 어이가 없는데 올라가 있으면 뭐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려야지 뭐. 그래서 제가 렉탱글을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그리드 포인트 스냅은 끄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보이죠?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넘어가게 그려야지 조금 그 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얘가 넘어오다가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벅텍스하고 얘를 그냥 임의의 엣지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임의의 벅텍스. 여기 서클에도 벅텍스가 있잖아요. 서클에도 벅텍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어딜 잡든지. 근데 되게 이렇게 윗부분이었어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저거 그림이. 그렇게 좋은 그림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얘를 전체로 움직이면 위도 움직이니까 얘는 이제 벅텍스 모드로 움직여야 되겠죠.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하셔서 1을 누르고 벅텍스 모드 가셔서 얘네들은 다 코너로 바꾸고 네. 뭔가를 얘도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보면 맞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자 Y축 쿵 누르고 이렇게 맞는 부분의 어딘가에 자 벅텍스가 걸리게끔 해야 되겠죠. 벅텍스 아니면 엣지가 걸리게끔 여기 뭐 엣지에서 어딘가가 걸리게끔 해야 되겠죠. 그냥 모르겠으면 이렇게 넘기세요. 넘기는 게 더 편해요. 넘기는 게. 이쪽도 마찬가지. 너무 골치 아프면 넘겨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 모드로 가셔서 트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날라갔고 이게 지금 두 줄인가요? 트림이 안 되지? 자, J 눌러서 없애고 여기는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게 트림이 안 되는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확실하게 맥스가 못 찾았을 경우 그래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날라가야 되죠. 자, 지금 트림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맥스도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난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헛소리를 했네. 오류가 만약에 저렇게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살짝 위치를 옮겨 주시면 돼요.
스플라인에. 근데 지금 제가 움직이려고 위치를 옮기려고 했더니 보니까 어태치가 안 돼 있는 거였어요. 오류가 난 게 아니고 이 경우는. 근데 오류가 날 경우에는 위치를 살짝 옮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플라인 모드로 가서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에 서클이 있다면 다행히 얘는 센터는 걸리기 때문에 서클 한 다음에 이렇게 중앙을 가면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센터가 이렇게 걸리죠. 근데 얘는 다른 걸 깡 누르는 순간 센터가 없어져요. 그게 너무 웃긴데 피벗 축이 이 오브젝트 처음에 센터에 걸리기 때문에 예, 다행히도 다른 걸 그리려고 하면 없어지는데 이게 원래 센터 이렇게 딱 걸려야 돼요. 다른 거 다 끌게요. 기본적으로 센터에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찾기가 힘드니까 그냥 Alt A 눌러서 얼라인에서 센터점을 찾으면 돼요. 그냥 센터. 근데 지금 보시면 센터를 했더니 여기에 걸리죠. 이 축의 기본적인 축은 보시면 여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의 축 개념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오브젝트의 피봇하고 엑시스가 느낌이 달라요. 지금 피봇 포인트로 잡아주셔야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는 이 오브젝트의 진짜 그 선택한 부분의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미니멈 센터 맥시멈은 자 가로 방향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미니멈, 이 줄기가 센터, 이게 맥시멈이에요. 세로 방향으로 했을 때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센터, 딱 센터. 그 다음에 여기가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미니멈, 여기가 센터, 여기가 맥시멈. 그러니까 미니멈, 센터, 맥시멈,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센터를 했을 때는 여기가 걸리지만 여기는 왜 피봇이 여기가 걸리냐면 제가 맨 처음에 어태치라는 거는 먼저 선택한 게 센터가 돼. 먼저 선택한 게 피봇이 중심이 돼요.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어태치 할 때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어태치를 얘를 하게 되면 축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어태치를 하게 되면 축이 여기가 있어요. 자, 에디테이블 스플라이 한 다음에 어태치를 해볼게요. 어태치를 딱 하면 어때요? 축이 여기가 있죠. 여기가 피봇이에요. 진짜 자기 축. 자,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걸 아까 분리하기 전에 원래 서클을 하나 제자리 컨트롤 V 눌러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남겨놓으면 옵셋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걸로써 충분히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